원장님, 지금 뭐 하고 있으셨어요? 저 지금 당근마켓 보고 있었습니다. 흑자가 많이 나서 기분이 좋네요. 흑자요? 흑자는 참 좋은데 피부에 생기는 흑자는 정말 스트레스죠. 저도 기미 때문에 집에서 손쉽게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고 찾아봤는데 단돈 10,000원으로 흑자를 없앨 수 있다라는 영상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말 가능한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단돈 10,000원으로 흑자를 완전히 없앨 수 있다면 병원이 있을 필요가 없겠죠. 흑자는 단순한 색소 문제가 아니라 피부에 깊숙한 층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요. 게다가 민간요법으로 흑자를 없애려다 보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더 나아질 수 있지만 완치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기미와 흑자는 외관으로 구분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기미와 흑자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기미는 색소 반점의 테두리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대체로 피부색에서 더 짙은 색의 갈색인 경우가 많아요. 주로 얼굴에서 대칭으로 나타납니다. 대칭이 아닌 색소 침착은 기미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흑자는 기미와 달리 반점의 경계가 아주 뚜렷한 편이에요. 기미보다 색상이 어두운 갈색 또는 고동색 등 대체로 짙은 갈색 계열로 시작합니다. 기미의 양상에 따라 흑자와 사뭇 비슷한 형태를 띠기도 해서 차이를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기미 진료를 보려고 내원하셨다가 흑자로 진단되는 경우도 많아요. 흑자는 검버섯의 전 단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미와 흑자는 왜 생기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사실 원인은 너무 다양하고 복합적입니다. 유전일 수도 있고 스트레스 혹은 여성의 경우 피임약이나 임신으로 인한 여성 호르몬 변화가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장 흔한 원인은 자외선입니다. 햇빛을 주기적으로 노출받다 보면은 우리 몸에서는 색소를 만들어내는데요. 심지어 자체 선크림도 나오고 보습제도 나와요. 만약 우리가 생산해내는 보습제나 선크림의 양보다 더 과한 태양빛에 노출되면 우리 피부는 그 태양광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색소를 내뿜게 되는 겁니다. 근데 유튜브에서 단돈 10,000원으로 기미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색소 침착 연고를 추천하던데 이게 기미에 진짜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른데요. 약국에서 처방 없이 구할 수 있는 연고들로 멜라토닌 크림, 도미나 크림 같은 것들이 있어요. 효과는 아주 진한 기미에는 약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평균적인 효과는 이성적으로 봤을 때 약 30에서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효과를 본 분도 있지만 없는 분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도 기미의 경우 연고로 완치는 어렵지만 희미한 정도로 개선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흑자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흑자는 피부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서 전문적인 시술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기미에 조금이라도 효과를 보려면 이 연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기미가 진한 경우엔 멜라논 크림 같은 강한 제품을 쓰고요. 연한 기미라면 멜라토닌 크림이나 도미나 크림처럼 순한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사용 전에 귀 뒤나 턱 아래에 발라서 민감도 테스트를 먼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연고를 바른 부위에 가려움, 수포, 과도한 염증이 나타날 경우엔 사용하시면 안 돼요. 색소 침착 연고는 꼭 자기 전에 바르셔야 됩니다. 약을 바르고 나서 바로 자외선을 받으면 색소 침착된 부위가 더 까매져요. 저녁 세안 후에 스킨과 로션을 바르고 색소 침착 부위에 아주 소량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바르실 때도 색소 침착된 부위만 얇게 톡톡톡 찍어서 발라주세요. 피부를 자극할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너무 많이 바르시면 피부가 화끈거리거나 붉어질 수 있습니다. 또 민감성 피부의 경우 피부염이 더 악화돼서 색소 침착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아침에는 약 성분이 남아있지 않도록 깨끗이 세안해 주시고요. 2개월 사용했는데도 증상 개선이 전혀 없다면 히드로퀴논 성분이 멜라논 색소에 반응하지 않는 체질이라서 사용을 중지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기미와 흑자를 없앨 수 있는 홈케어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비타민이 최고예요. 가장 중요한 건 비타민 C와 비타민 B3를 꾸준히 먹고 바르는 겁니다.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어서 피부톤을 밝게 만들어주고 비타민 B3는 멜라닌의 이동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레티놀이나 아데노신 같은 성분도 바르면 효과가 있죠. 레티놀은 비타민 A로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아데노신은 이미 있는 멜라닌이 확산하는 걸 막아줍니다. 또 피부를 과하다 싶을 정도로 촉촉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요. 피부가 건조하면 색소 침착이 더 쉽게 생길 수 있어요. 충분한 보습을 하면은 피부 장벽이 강화되어 색소 침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원장님 덕분에 기미에 대한 희망을 얻었어요. 먹고 바르는 것만으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흑자는 홈케어로 어떻게 관리하면 될까요? 흑자는 홈케어로는 치료가 불가능해요. 유튜브에서 흑자에 식초나 베이킹소다를 바르는 영상을 보고 걱정스러웠습니다. 오히려 피부를 상하게 할 수 있으니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흑자는 꼭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군요. 그럼 기미와 흑자는 병원에서 어떤 치료가 가능할까요?
기미는 쪼개고 덜 만들고 배출되면 치료 성공이에요. 이때 기미를 쪼개는 게 레이저고 덜 만들게 하는 게 먹는 약과 바르는 약입니다. 배출은 진피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보습과 같은 여러 치료들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기미가 잘 쪼개지지 않을 수도 있고 배출이 잘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피부 타입마다 레이저 적합도가 달라지는데요. 같은 황인종 피부라도 그 중에서 피부가 하얀 타입은 레이저가 더 잘 받는 편이에요. 기미를 쪼개는 레이저 시술로 레이저 토닝, IPL 같은 치료를 하고요. 흑자는 레이저로 색소를 깎아내거나 심한 경우 더 강한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흑자는 흑자 제거를 잘하는 병원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해요. 보통 일반적인 흑자 케이스는 잘 치료하시는 선생님을 만났을 때 충분히 없앨 수 있습니다. 흑자는 좋은 병원을 고르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였군요. 좋은 병원을 선택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인들이 효과를 많이 본 병원을 찾아가시는 게 좋아요. 내가 아는 지인이 기미와 흑자가 깨끗해졌다고 하면 그 지인이 어느 병원에서 어떤 원장님께 치료를 받고 좋아졌는지 물어보세요. 이런 경우는 잘된 사례가 있어서 성공할 확률이 높은 편이죠. 아니면 병원 홈페이지를 잘 보고 가장 신뢰할 만한 정보를 주는 곳에 방문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받고자 하는 시술 장비를 확인해 보시면 좋아요. 시술자의 센스와 감각도 중요하지만 시술 장비가 좋을수록 결과도 좋아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꼭 지켜야 할 관리법이 있을까요? 자외선 차단은 기미와 흑자 관리의 기본이에요. 또한 비타민C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기미와 흑자는 홈케어와 전문적인 치료가 함께 이루어질 때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집에서 관리만 하고 시술을 받지 않거나 반대로 시술만 받고 홈케어를 소홀히 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죠. 자외선 차단을 철저히 하고 올바른 스킨케어와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면서 전문가의 치료를 병행하면 기미와 흑자는 반드시 개선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미와 흑자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기미와 흑자를 잘 관리할 자신이 생겼어요. 기미와 흑자는 시술로 제거해도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홈케어를 꾸준히 병행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꼭 실천하셔서 맑고 깨끗한 피부를 가꾸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See you next time. 나중에 또 만나요.